오늘은 좀 미래를 준비하는 법 해가지고 뭐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생을 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의 말을 과연 듣는 게 좋으냐 아닌 게 좋으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지만 진짜로 잘 살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라는 의심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저는 이제 공학인데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 경영학을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IGM이라는 데서는 이제 CEO들을 가르쳤었고 그래서 경영을 가르치고 그리고 경영인들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이 어떤 면에서 꼭 좋다 나쁘다를 하긴 그렇지만 제 스스로는 좀 힘들고 불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처음에 어쨌건 공학 계열로 해서 답이 있는 학문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경영학과를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경영학은 아무래도 이게 좀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케이스를 가지고 배우기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론을 가르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스스로가 경험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래서 들려드릴 수 있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 기업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저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런저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제정치학이랑 경영학에서는 이 부분이 참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루한 얘기를 시작하나요?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 그 얘기를 하시는 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그거는 강한 나라들의 이론이라는 거죠. 강한 나라들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자기 개발을 할 때 못한 사람을 보면서 하기보다는 뭔가 잘된 사람의 삶을 보고 저것을 모델을 가지고 자기 삶, 자기 인생을 좀 꾸려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고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그러면 과연 그런 중에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거창하게 뭐 미래를 준비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건 백지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뭐 경영자라면 다른 기업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아니면 뭐 어떤 요소들을 보고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런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물어보더라고요. 홍수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순간 약간 벙쪘었는데 답은 그거예요. 맑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홍수가 나면 깨끗한 물이 없다 보니까 마실 물도 힘들고 몸을 정말 깨끗하게 씻어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물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요즘의 우리를 좀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세상에 정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요소들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그 중에 정말 맑고 정제된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이렇게 맑고 정제된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될까 참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지식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게 과연 이런 정보의 홍수 이 시대에 저게 과연 맑은 물일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제가 아까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를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일종의 뭐 모델링이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제 모델링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미래를 뭐 예측하거나 이럴 때 내가 바로 다음에 이걸 하겠구나 하고 바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을 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 바로 다음에 어떤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로서 살아왔지? 이거랑 가장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나는 이걸 했고 현재는 내가 이걸 했어. 그래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미래의 점을 찍을 때는 과거와 현재와 이것과 동일한 다른 새로운 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과거와 현재를 살았던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나와 과거와 현재가 비슷한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중에서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 홍수에서의 물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온라인이고 원하는 정보만 접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물론 뭐 온라인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온라인 쪽에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회일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도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새로운 또 목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무언가를 창업을 할 때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요소들이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식점을 차린다. 그러면 주변에 망하는 음식점들을 볼 수 있거든요. 파리만 날리다가 어느 날 문을 닫고 간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쉽게 안 보여요. 힘들죠, 보기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이제 요즘에는 물론 제가 유튜브가 막 그렇게 잘 나가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디테일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 쓰고 있지는 뭐 못한다고 봐야죠. 못하는데 꽤 제법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세요.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냐. 그리고 다들 자기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의 조금 뭐랄까요. 좀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결정적인 좀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글을 쓴다 아니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음식점을 연다 이런 거는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온라인은 정보가 넘쳐나는데 거기서 내가 선별한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객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이 시장의 전체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를 겪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일단 팔이 날리는 그런 매장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온라인은.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재미를 찾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뭐랄까요.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좋고 나쁘고 뭐 어떤 정제된 건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잘 소비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게 재미라는 건 어쨌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내가 그쪽과 같은 입장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것이 중립적으로 세상을 보여준다거나 어떠한 현실을 보여주는 건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편파적인 내용을 자꾸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 인생 얘기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이거 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대박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단발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 했을 때는 재밌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굳이 채널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생이 길었다고 해서 그것을 채널로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미 그걸 하고 있을 텐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건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미래를 준비한다. 진짜로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이랬을 때 저는 예전에 이런 CEO분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는 했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사례고 누군가는 이것으로 성공을 했지만 이 사례를 따라갈 때 이론적인 공부는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이론을 쫓다 보면 한 발짝 늦게 됩니다. 그게 이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검증해야 되고 그런데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이런 대기업들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기업도 그렇게 똑같이 해서 성공하느냐 그것을 증명해내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이론화가 됐을 때는 이미 새로운 또 이론이 나와야 되는 때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 늦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랄까 좀 그 현장에서는 싫어하는 교수님들을 싫어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맨날 말로만 한다. 그래서 잠깐 뭐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게 주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FOMO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말로 딱 요약이 되죠. 오늘 단 하루만 선착순 100명 마감 임박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딱 들어보면 딱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일종의 협상 전략이기도 하고 광고에서도 맨날 써먹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FOMO라고 부르는데 지금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심리 장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심리 장애, FOMO 신드롬이라고 해서 하나의 심리 장애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정식적으로 이게 질병으로 이름이 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들은 무언가 이 FOMO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긴박함, 이런 마케팅 이런 것에 상당히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두통이나 아니면 뭐 분노, 의욕부진, 뭐 불면증 이런 것을 할 정도로 현대인들의 불안의 한 요소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리에서 벗어나는 그 경험은 상당히 불안함을 줘요. 그거는 우리가 어쨌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벗어났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이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초원에 혼자 있으면 당연히 두렵겠죠. 우리가 약하니까. 다른 큰 동물들을 먹이가 되기도 쉽고. 근데 지금은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혼자 있으면 그 과거에 존재했던 부정적인 마음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불안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에 실체가 없어지면 불안이 되거든요. 불안한 것에 실체가 생기면 두려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FOMO는 현대인이 가지는 이 불안을 굉장히 잘 자극한 마케팅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 FOMO가 또 재밌는 게 우리의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영향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성격 좋고 친화력 있는 사람들이 더 영향을 더 받는데요. 거의 2배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또 더 받는다고요. 참 재밌죠? 근데 이것도 일견 이해가 되는 게 뭐 성격이 좋다 아니면 뭐 친화력이 있다 이거는 그 그룹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라는 거기도 하지만 그룹과 어울림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잘 터득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룹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친화력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기도 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내가 그룹에서 쫓겨나는 것, 그룹에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당신만 없어요라는 그런 메시지에 느끼는 불안함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크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온라인 스토어 얘기를 하고 경영학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그 내용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서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학문으로서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스토어도 최근에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나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을 갖고 있는, 아 나만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워낙 경제적으로 지금 좀 많이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이고 뭐 일부 사람들은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나만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 근데 이게 왜 현대인들이 가장 불안할까 생각을 또 해보면, 과거에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실체적인 두려움이었었죠. 당장 우리 바로 윗세대만 해도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혼자서 못 지어요. 먹고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혼자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그 경제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혼자라는 건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점점 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건 남아있죠. 그러니까 계속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현실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 이거 너만 안 하고 있어라는 메시지에 더 쉽게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메시지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들려드리는 이유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야 되기도 하고 타인의 말도 좀 걸러들어야 되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